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이자나 배당금,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 소득으로 볼지를 두고 정부나 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다고 하죠. 그런데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주식, 부동산 거래와 같이 양도 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의미라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표한 뒤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다만 과세 사각지대 우려와 내 외국인 간 조세 형평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문은 정부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실명제 개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자금융 거래에도 디지털화, 비대면화가 가속화하면서 금융실명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면 중심의 개인 인증, 신원 확인 방식을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다는 취지라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실명 확인 방식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기술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중인 인증 신원 확인 방식은 안면 인식, 블록체인 활용 등 모두 14건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서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무죄 판결을 내린 양창수 위원장의 수사심의 참여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충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양 위원장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라는데요.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회의를 주재할 뿐 아니라 무작위 추첨의 현안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 방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핵심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해커들의 공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가 총 854건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해커들의 공격은 특히 한국 방역 당국을 향한 세계 각국의 지원 요청이 쇄도했던 올해 4, 5월에 집중됐고 주요 공격 대상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도 해킹 시도가 잇따랐는데 해커들은 진단키트 제조업체 대표이사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려 했으며 진단키트의 해외 수출 의사를 타진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자금 확보를 위해 진행하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입찰이 결국 흥행 참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제 마감한 예비 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업계에선 한때 알짜로 불렸던 송현동 부지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된 데는 서울시가 공식화한 공원화 계획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용도 결정과 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땅을 사봐야 공원으로밖에 쓸 수 없다면 매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한편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당장 유동성 확보에 올인 중인 대한항공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전국적으로 72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정원은 한 곳당 5에서 7명, 전국 시설의 정원은 5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2만 4천여 건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인데요. 그렇다 보니 전국 대부분의 쉼터가 1년 내내 정원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또 다니는 학교 주변에 관련 쉼터가 없어서 다른 자치구에 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